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코이스에서 인텔 SSD 세일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인텔 SSD를 비롯한 기본적인 SS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 인텔이 바라보고 있는 SSD 제품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제가 동영상으로 같이 연동을 시켜놨는데 지금 파일이 같이 연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인텔이 가지고 있는 전력과 그리고 현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텔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무래도 그 CPU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회사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텔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마이크론과 합작하여서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미 SSD라는 사업 자체도 2000년도 중반에 삼성이나 다른 경쟁사들보다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은 SSD라는 제품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 낸드 플래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서 컨트롤러가 달린 SSD라든가 CF라든가 아니면 USB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 하나의 그 낸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제품을 제조 생산을 했습니다. SSD라는 제품을 이제 접하시다 보면은 SLC랑 MLC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크게 SLC와 MLC 두 가지가 있습니다. SLC는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데이터를 쓰게 되는 싱글 레벨 셀이고요. 그 MLC는 멀티 레벨 셀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공간에 좀 더 그 데이터를 그 멀티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MLC 위주로 많이 제조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MLC가 상당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MLC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SLC 같은 경우는 특수 산업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군수용 제품에서는 안정성을 아무래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SSD 제조사들이 그 군수용 제품으로는 SL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펙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이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SLC가 뛰어나고, 그 MLC 같은 경우는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SLC보다 떨어지지만 실제 그 용량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SLC보다 좀 더 그 고용량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리테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MLC 제품으로 제품화돼가지고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PC 시장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CPU라는 게 나오게 되고, D램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하드디스크라는 게 나오게 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스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입니다. 그거는 뭐 변치 않는 그 구성인데, SSD라는 제품을 통해서 실제 CPU가 발전을 하고 D램이 발전을 하는 동안 HDD는 약 13배 정도의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드디스크 자체는 그 반도체 장치가 아니라 기계적 장치다 보니까 항상 그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었었거든요. 최근에 용량 구현을 위해서 고용량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 고용량을 구현함으로 인해서 속도도 떨어지게 됐죠. 그로 인해서 실제 일을 하는 그 CPU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그 HDD 사이에서 이제 갭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 SSD라는 제품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SSD라는 제품 자체를 HDD를 대체하는 새로운 저장 장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그 SSD가 HDD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컴퓨터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기본 구성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그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추가적인 저장 장치가 생겨났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기존의 시스템이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CPU, 메모리가 많이 발전을 하고 그만큼 그 100이라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드디스크는 약 30% 정도밖에 커버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버틀넥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 자체가 바로 SSD라는 것입니다. SSD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CPU와 메모리가 하드디스크가 일하는 동안,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하드디스크가 일하는 동안 CPU와 메모리가 쉬고 있었지만 이제는 CPU와 메모리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이 SSD라는 것입니다. 이 도표 같은 경우는 SSD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장 장치로 쓰는 HDD와의 비교표를 나타낸 건데요. 성능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리드 라이트만 봤을 때는 평균 2배 정도 빠르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IOPS라고 하는 수치로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수치가 약 22배에서 100배까지도 빠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리딩하고 라이팅하는 데 있어서 그 기계적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SSD는 그런 기계적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성능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SSD를 이제 한 번이라도 구매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SSD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SSD라고 하는 제품이 실제 SSD와 HDD의 정확한 차이를 보자면은, 즉 SSD 같은 경우는 수명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실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크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HDD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인 제품이긴 하지만은 HDD를 반영구적으로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껏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면서 HDD를 반영구적으로 쓰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제품,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HDD는 사실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SSD는 그 수명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을 내가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SSD 같은 경우는 HDD 대비로 실제 전력 소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게 먹게 되는데요. 그 비중, 아무래도 기계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전력 소모량에 있어서도 실제 HDD 대비 약 50%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스템에서는 그 절감 효과를 사실 크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저장 장치가 사용을 하는 전력량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느끼실 정도의 전력량이 줄어드는 건 아실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전력량 차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의 디스크를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SSD라는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지 일반 고객들이 보실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나오게 된 지는 약 5년에서 6년 정도 됐는데, 실제 처음 나왔을 때 SSD의 단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20만 원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균 30기가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하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2010년, 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 160불대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평균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SSD 제품이 지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 기준으로 사실 딱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타겟 제품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 향후 2년, 3년 내로는 이 SSD라는 제품이 하드디스크 대비로 기가당으로 따졌을 때 가격이 같아지진 않겠지만은 일반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격 면에서는 실제 HDD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80기가라든가 120기가대 제품들 가격이 아마 향후 한 2, 3년 내로 한 5만 원대까지 형성이 돼서 실제 지금 저장 장치에서 SSD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2%에서 3%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드디스크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 약 15%에서 20% 정도 실제 저장 장치 시장에서 SSD가 점유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SSD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단순 제품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텔은 이제 툴박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툴박스를 통해서 실제 일반 HDD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인텔 자체에서 제조 생산을 해가지고서 인텔 SSD를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좀 더 최적화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시면은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매니지먼트 툴 같은 경우는
SSD를 써보신 분들은 트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트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OS상에서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지만 실제 하드웨어상에서는 아직 삭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삭제가 된 거지. 근데 이거를 디스크상에서도 삭제를 해줘야 사실은 디스크상에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디스크가 최적화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 7이라는 OS가 나오게 되면서 하드웨어에서 지원을 하는 이 트림 기능을 윈도우 7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인텔에서 지원하는 옵티마이저 기능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도 XP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형 PC도 집에 요즘에 두세대 이상의 PC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XP, 7, 때에 따라서 맥, 여러 가지 OS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윈도우 7 외에 다른 OS에서 사용을 하실 때 이 트림 기능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텔은 이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서 그 디스크를 옵티마이저 기능을 통해서 최적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스마트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 스마트 기능이 있는데 그 하드디스크를 테스트하는 체크 스마트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SSD는 하드디스크랑 그 내부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 가장 최적화되게 체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인텔은 바로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 스마트 기능을 통해서 내 디스크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량이 난 건 아니지만 이제 불량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텔에서 나온 이제 오버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오버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은 인텔 SSD만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다른 경쟁사 SSD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 인텔 SSD에서 이제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드디스크에서 예전에 꼬리 자르기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이제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디스크의 성능을 좀 더 업할 수 있는 부분인데, SS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HPA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IBM이나 HP 노트북을 사시면은 OS를 재설치할 수 있는 복구 영역이 따로 고객이 볼 수 없는 영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역을 늘려주는 건데요. 디스크의 용량은 줄어들긴 하지만은 실제 그 HPA 영역을 늘림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성능을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160기가 제품을 가지고서 지금 테스트를 했던 결과치인데요. 실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 성능이 지금 약 2배에서 8배까지 지금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내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서 SSD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D 용량은 감소하지만은 그만큼의 성능 향상과 지구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품을 세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죄송한데 이게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지금 동영상 연계가 좀 지어져서 그런데 이건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텔에서 SRT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수스나 기가바이트에서 나오고 MSI 많은 회사들이 그 Z68이라는 칩셋을 장착한 보드를 이제 많이 출시를 했는데요. 이 Z68 칩셋에는 SRT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사실 SSD를 위해서 나온 기술인데요. SSD와 HDD를 이용을 해서 HDD의 성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SSD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SSD를 OS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HDD를 저장 장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파티션을 나누거나 드라이브를 따로 쓰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HDD 위에 SSD를 캐시용으로 얹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내가 500기가의 하드디스크와 80기가의 SSD를 사용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80기가의 OS를 설치를 하고 500기가의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 SRT 기술을 통해서 SSD의 아까 앞부분과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내가 인위적으로 HDD의 캐시용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 2기가에서 맥시멈 64기가까지 HDD의 캐시 영역으로 SSD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게이트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 아실 텐데요.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가 디스크 앞단에 낸드 플래시를 2기가에서 4기가 정도 넣어가지고서 실제 캐시 영역을 넓혀줘가지고서 디스크 성능을 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객이 직접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500기가의 하드에 맥스 64기가까지의 SSD를 캐시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이 500기가라는 공간 자체를 내가
100%까지는 아니지만 SSD에 버금가는 속도로 그 500기가라는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 자료는 인텔이 과연 다른 경쟁사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메리트가 있고 왜 인텔 SSD를 써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인텔은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떤 제조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인텔이나 삼성이나 뭐 도시바 그 외 OCG 뭐 국내 많은 지금 SSD 판매사들이 SSD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보편화된 지는 사실 뭐 한 작년부터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인터페이스에서 낼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를 어떤 제조사든지 다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능적인 부분은 어느 제조사로 제품을 선택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그 메인보드나 시스템에 들어가는 브릿지 칩셋 자체를 인텔이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뭐 ICH라는 브릿지 칩셋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브릿지 칩셋과 가장 최적화되도록 SSD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제조사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쓰여지는 받아주는 칩셋과 여기서 들어가는 저장 장치가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거고 당연히 이 제조사가 여기에 최적화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자체 낸드도 앞단에서 보여줬지만은 마이크론과 합작사를 통해서 자체 낸드 수급을 통해서 자체 제조 생산이 가능하고요. 또 자체 컨트롤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얹혀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CPU라는 엄청난 아이템을 통해서 사실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다른 경쟁사 SSD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가장 크게 지금 경쟁을 두고 있는 삼성보다도 좀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텔 SSD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래서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툴박스입니다. 이 툴박스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가장 최적화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오버프로세싱 기능인데 이 오버프로세싱 기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SSD를 단일 노트북이나 뭐 다른 시스템에 사용을 하실 때 좀 더 성능 업을 할 수 있어서 세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SRT 기술인데 내가 꾸미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HDD라는 것을 완전히 빼버리고 사실 시스템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2테라건 3테라건 HDD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HDD 자체를 내가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SRT 기술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저보다도 저희 보드 회사들 보드 제조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마케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기 위해서는 사실 꼭 Z681 칩셋이 장착된 보드를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은 실제 그 시스템을 구성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득이라고 하자면은 그 다른 보드를 구매하셔서 하시는 것보다도 이걸 구매하시고 SSD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향상을 하는데 훨씬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텔이 최적화된 SSD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체 컨트롤러, 자체 브릿지 칩셋, 그리고 자체 낸드 플래시를 제공을 하고 펌웨어 부분도 그렇고 호환성 부분도 그렇고 가장 최적화된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인텔 SSD가 이제 지금 서두에는 SSD가 어떤 것이고 또 인텔 SSD가 어떤 기술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지금 현재 제목에 맞는 인텔 SSD가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업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제품을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제 300, 500, 7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CPU를 좀 패러디한 것 같기도 한데, CPU 같은 경우도 이제 357로 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SSD 같은 경우도 357로 가게 되는데, 300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리테일 제품, 그러니까 일반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5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라는 변화가 현재 SATA2에서 3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SATA3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SATA3를 지원을 하는 리스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00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이제 7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도 일반용이 있고 기업용이 있는데 인텔은 SSD를 일반용과 기업용을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SLC와 MLC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인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SLC 기반의 SSD를 제조 생산을 해가지고서
그 700 시리즈 제품군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단가 자체는 64기가 기준으로 한 100만 원 돈 하는 고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하이엔드 서버라든가 아니면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 320 시리즈 제품입니다. 지금 이 모델을 지금 주력으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빨간 불이 안 들어오는. 제가 안 보이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 하단에 있는 이제 320 시리즈가 가장 리테일 시장에서 판매를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 그 하부단에 보시면은 310 시리즈와 311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310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은 플랫폼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mSATA라고 해가지고서 미니 PCI 타입으로 나오는 SSD입니다. 저희가 노트북 뒷단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무선 랜을 끼우는 작은 포트들이 달려 있습니다. 또는 미니 보드들을 보시면 이런 미니 포트들이 달려 있는데, 바로 이 SSD가 이 미니 PCI 포트를 통해서 디스크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미니 PCI 포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처럼 사실 그 공간에 대한 제약도 사실은 떨어지게 되고요. 적용 분야에 있어서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일반화되진 않았지만은 일부 도시바라든가 아수스 같은 그 노트북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일부 모델에 이거를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트북에서 SSD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DD를 빼고 SSD를 장착을 했어야 됐는데, 이 미니 PCI 방식의 mSATA라는 SSD가 나오게 되면서 하드디스크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거기에 미니 PCI SSD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노트북에서도 용량적인 부분과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윗단에 있는 그 아랫단에 있는 311 시리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311 시리즈는 제가 앞단에서 보여드린 SRT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SRT 기술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그 SRT 기술이라는 것이 HDD의 윗단에 SSD를 캐시용으로 얹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그 이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MLC라는 제품이 당연히 MLC도 수명이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그 뭐 1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아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캐시 영역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리드라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제조사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수명의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SLC 대비로 MLC 대비로 SLC라는 낸드 플래시는 수명이 약 10배 정도 높습니다.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약 100년 이상의 데이터 보존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저가형 저용량 모델로 해서 20기가의 SLC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20기가 SLC 모델을 출시를 해가지고서 이 제품을 아까 나와 있는 SRT 기술에 최적화되게 사용할 수 있는 SLC로 제품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같은 SLC 모델이 상단에 700 시리즈에 있기는 하지만은 이 700 시리즈는 워낙 고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 유저들이 구매하기 좀 어려운, 개당 100만 원씩 하는 고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SLC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 고객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저용량으로 해가지고서 SRT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나와 있고, 그리고 500 시리즈 중에서는 현재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SATA 3 버전의 510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이 510 시리즈의 후속 모델로 그 520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은 기존에 2.5인치 타입만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 4, 5년 동안 2.5인치 타입의 지원 G2 시리즈 그리고 G3 시리즈까지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SSD라는 것이 HDD가 사용하는 영역만이 아닌 그 외의 영역들도 계속해서 접근을 해나가고 있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PCI 타입, 2.5인치 타입,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타입 등 다양한 타입으로 SSD를 제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제품이긴 하지만은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 모든 라인업을 인텔은 가지고 갈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3가지 시리즈 중에서 320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올 봄에 320 시리즈를 출시를 해가지고서 판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320 시리즈는 기존에 이제 G2 시리즈의 후속 모델인데,
G2 시리즈가 30나노대 낸드 플래시를 30나노대 낸드를 사용한 제품이라면은 이제 저 320 시리즈 같은 경우는 20나노대 낸드를 사용한 제품인데, 사실 낸드 플래시는 공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안정성이나 퀄리티 부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성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인텔은 공정이 떨어진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서도 기존의 G2보다도 향상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공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용량의 구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최대 600기가 제품까지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20나노대 낸드를 사용을 해서 사실 퀄리티 부분이 30나노보다 떨어지는 낸드인데도 불구하고 성능도 업을 했고 실제 용량 구현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됐지만은 더 좋아진 것이 바로 이 확장성인데, 제가 워런티 부분이 약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업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SSD 중에서 가장 긴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긴 건 사실 군수용에서는 약 10년 정도 워런티를 준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리테일 제품 중에서는 아마 경쟁사 삼성도 3년으로 알고 있고요. OCG도 삼성 3년으로 알고 있고, 인텔이 가장 긴 그 보증 기간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20 시리즈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성능업을 하게 되었는데, 랜덤 리드 부분에 있어서 약 10배 정도, 10% 정도의 성능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 인텔 SSD 같은 경우 경쟁사들보다 좀 취약했던 부분이 바로 라이트 부분인데요. 이 라이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서 나왔습니다. 라이트 부분에 있어서는 약 100% 이상의 실제 개선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라이트 부분도 버금가는 성능으로 제품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랜덤 라이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장 또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랜덤 라이트 부분인데, 이 라이트 성능도 상당히 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어떤 경쟁사 제품들보다도 좋은 제품으로 고객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워런티겠죠. 예. 그래서 인텔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인업 제품들 중에서 리딩 부분, 라이팅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320 시리즈가 사실 가장 뛰어나게 나와 있습니다. SATA3 기반의 사실 510 시리즈보다도 이 랜덤 IOS 부분은 320 시리즈가 상당히 좀 더 최적화되어 있고요. 320 시리즈, 510 시리즈 제품은 시퀀셜 리딩 라이팅 같은 경우는 월등히 뛰어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IOPS는 320 시리즈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가장 현재 시장에서 이슈화될 수 있다. 지금 월드와이드하게도 지금 인텔의 점유율과 삼성의 점유율이 두 회사를 합쳐서 약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실제 SSD 시장의 50% 이상이 삼성, 인텔, 도시바 3개 체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도시바 제품이 없는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과 인텔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성능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리딩 같은 경우는 인텔이 약간 높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삼성이 좀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미 SSD의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평준화가 됐다는 얘기고, 사실 저 10메가, 20메가의 차이가 고객이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이 낸드 플래시인데요. 인텔은 이미 20나노대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서 SSD 제품을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은 30나노대 낸드 플래시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별거 아닐 수 있긴 하지만은 사실 낸드 SSD라는 제품하고 용량을 구현을 하고 또 거기에 고객에 맞게끔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공간에 2배의 용량을 너무 공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같은 공간에 2배의 용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삼성보다 좀 더 높긴 하지만은 인텔이 폭이 훨씬 높기 때문에 향후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훨씬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워런티 부분을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IOPS를 가지고서 인텔 제품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시퀀셜 리딩 같은 경우는 인텔 게 좀 더 빨랐고, 시퀀셜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삼성 게 좀 더 빨랐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차이긴 하지만은
그 일반적인 시스템 그 성능 차이로는 사실 삼성이냐 인텔이냐 좀 더 싼 거 사지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데이터가 움직이는 게 이 4K 용량대 데이터가 이동하는 점유율이 약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윈도우라는 OS가 구동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체적으로 순간에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우스 움직이는 부분까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까지도 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이터 용량대가 이 4KB 대 데이터가 가장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은 그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사실 라이트닝 부분에 있어서 특히 랜덤 라이트닝 부분에 있어서 저용량의 데이터를 라이팅하는 데 있어서 삼성보다도 월등히 높게 그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품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저용량의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이론상으로는 시퀀셜 리딩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제가 연구원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인텔의 제품이 삼성 제품보다는 저용량 데이터 전송률에 있어서는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은 작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좀 더 최적화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인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벤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텔 SSD가 좀 더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저희 510 시리즈의 후속 모델을 지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지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520 시리즈는 이제 향후 HDD 시장도 이제 SATA2에서 3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SSD 시장도 향후 1년 내로는 이 SATA3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어차피 SSD라는 컨트롤러에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이미 500메가, 600메가 구현을 하는데 인터페이스 때문에 실제 300메가, 200메가밖에 내지 못하는 속도를 SATA3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인텔이 510 시리즈에서는 120기가, 250기가 딱 두 가지 모델만 출시를 했었고 용량 구현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 가지 구현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520 시리즈 출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용량도 구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객에게 좀 더 빠른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기본 스펙은 520에서 500으로 나와 있고요. IOPS 수치 자체도 기존의 510 시리즈나 320 시리즈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인텔 SSD가 하반기 때 가장 이슈할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20 시리즈는 향상된 성능 그리고 다양한 용량 지금 하단에 제가 작게 적어놨는데요. 60기가부터 120, 180, 240 그리고 480기가까지 구현을 해서 제품 구성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워런티를 5년을 보장을 하는 제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뒷단에서 잠시만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텔의 520 제품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제 자체 컨트롤러라기보다는 샌드포스의 컨트롤러를 도입을 했습니다. SSD를 아시는 분들은 OCZ라는 회사가 샌드포스 컨트롤러, 인드릭스 컨트롤러 여러 가지 SSD 컨트롤러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인텔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직접 제조하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SSD 컨트롤러 제조사를 통해서 컨트롤러만 공급을 받게 되고 자체 펌웨어, 자체 기술력의 아키텍처만 얹혀가지고서 성능을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러 때문에 굳이 인텔 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상황도 이제 된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저희 쪽에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시스템에 나와 있는 제품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64기가 SLC 제품이 있었고, 지금 랜덤뷰리라고 해가지고서 저희가 햇 MLC를 사용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하이엔드 제품으로 SLC 기반의 SSD로 계속 만들기는 해야 하지만은, 이 SLC 기반의 SSD가 어느 정도 한계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MLC 제품으로 하이엔드 제품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인텔에서 나와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은 죄송합니다.
예, 기존의 그 SLC보다도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나와 있고요. 용량 구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SLC에 버금가는 만큼의 성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부분도 상당히 업된 제품이고, 그리고 용량 구현에 있어서도 300기가까지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이 용량 구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인텔의 그 SLC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일반 MLC가 아니라 자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햇 MLC라고 해가지고서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그 낸드 플래시를 사용해서 SSD를 제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그 안정성을 보정을 하고 있는데요. 향상된 데이터 보안을 통해서 그 디스크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 데이터를 쓰는 동안 예기치 않은 이제 시스템 전력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데이터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 손실도 정기적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데이터가 완전히 완료가 될 때까지 실제 진행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낸드 플래시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낸드 플래시, MLC 낸드 플래시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SLC보다 좀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제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구성도입니다. 예, 앞단에 나와 있는 이제 X2호는 SLC 모델이고, 320 시리즈는 일반 고객들이 사용을 하시는 이제 리테일 제품, 그리고 720 시리즈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 그리고 이 맨 끝단에 보시면은 지금 720 시리즈라고 있는데요. 아까 상단에서 보셨던 그림 중에서 PCI 익스프레스 타입의 SSD를 보셨을 거예요. 그 제품이 바로 이 720 시리즈입니다. 그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딩이 2200, 라이트닝이 이제 1800까지 나오는 아주 고하이엔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 지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햇 MLC에 대한 설명인데요. 햇 MLC라는 게 이제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기술을 좀 더 첨부하고, 그리고 자체 퀄리티 있는 낸드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10 시리즈를 통해서 뭐 IDC 센터, HPC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고성능 하이엔드 시장에 인텔은 접근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 것입니다. 이제 벤치 자료인데, 이 기존의 SLC 타입보다도 지금 이 SLC보다도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는 제품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가 이제 이건 해외에서 나와 있는 리뷰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경쟁사들보다 출시 시점이 약간씩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라인업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는 한데, 에러 부분을 측정을 했는데, 다른 경쟁사, 이건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제 해외 리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인텔 SSD가 사실 다른 경쟁사들보다 에러율이 적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인데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SSD라는 제품이 아무리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하지만은 그 제품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에러율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텔 SSD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인텔은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SSD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